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이 무엇인지 남들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네요. 내가 40대인데 이런 걸 이제서 고민하다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자동차,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교육비입니다. 월 100만원씩 투자해 꼴등하던 아이가 전교 1등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실상은 그 많은 돈을 들여도 성적은 쥐꼬리만큼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아깝습니다. 그 돈을 모아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커피숍이라도 차려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 매월 100만원씩 사교육비를 저축한다면 6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만원 총 7,200만원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15평짜리 커피숍 차리는데 7천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교 4년 1년에 2천만원씩 계산하면 8천만원 플러스 7,200만원 1억 2,200만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별 효과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사업자금을 대주거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자녀도 좋고 부모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과 대학 과정을 통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위와 같습니다. 둘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연료비 27만 5천원, 차량 구입비 13만 8천원, 보험료 6만 8천원, 각종 세금 4만 2천원, 통행료 5만 6천원, 주차료 5만 5천원, 기타 14만 6천원입니다. 총 월평균 78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자동차가 있음으로 인해 편리함과 생활 반경의 확대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경차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하다 보니 아직 부자가 못 되었나 봅니다. 세 번째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백화점, 명품 쇼핑, 해외여행, 먹고 즐기는 곳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출해야 하지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는 지양해야 합니다. 저자는 조금씩 아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담배, 커피 살 돈 1만원을 매일같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85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여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매일 1만원씩 30년 동안 단순 저축하면 7,950만원인데 85억이 된다니 조금 귀가 팔랑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교육비, 자동차,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지출되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출을 줄이는 법을 말했다면 이젠 소득을 늘리는 법을 말하려 합니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투잡 쓰리잡하면 소득이 늘어나 부자가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고 너무 무리해 몸만 축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노동에 따른 소득 증대보다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첫 직장에서의 동료가 주식에 10억을 투자해 날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머리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억 말이 쉬워 10억이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1년에 1000만원씩 저축한다 해도 100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큰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니 월급 150 받던 나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에 사기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주식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덮었을 때에는 나도 한번 주식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사기당한 걸까요? 여튼 책에서 말하는 주식 투자는 내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 방법과 달랐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주식을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 이득을 얻는 마켓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마켓 타이밍이란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켓 타이밍 방법으로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식 거래를 할수록 손해를 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방법은 이런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매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20년 전과 지금의 지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498p에서 지금 현재 2162p가 되어 568% 상승하였습니다. 단기간 투자를 보면 떨어지고 오르기를 반복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100만원을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지금 현재 568만원이 되었다는 계산입니다. 20년 전 은행에 100만원을 저축해 말도 안 되는 연 5% 금리를 적용해 복리로 계산하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250% 상승입니다. 이것도 엄청 높게 잡은 것입니다. 568% 대 250%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 투자가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주식을 팔기 위해 사들이는 대상이 아닌 오랜 시간 투자에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요. 투자한 것을 단기간에 빼면 그건 손해입니다. 저자 말처럼 20에서 30년을 투자하면 원금의 5, 6배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역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습관은 사교육, 자동차,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지출을 줄이고 주식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라고요. 아내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 몰래 테스트 삼아 100만원 정도 개설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서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